조선 중기 한양 북촌 골목, 기와집들 사이에 허름한 초가 한 채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주변의 어느 집보다 조용하고 기묘한 기운이 감도는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눈 없는 집이라 불렀습니다. 창호 지문에는 작은 구멍 하나 없이 굳게 닫혀 있었고, 대문에는 관상이라는 글자 하나만 붓으로 비스듬히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유염이라 불리는 백발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염은 이른을 바라보는 마른 체형의 사내였습니다. 눈썹은 희고 길었으며 눈두덩은 깊게 꺼져 그 속에 박힌 눈동자는 무언가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언제나 검은 도포 차림이었고 손에는 오래된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고 무언가를 볼 때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눈이 고요하구나. 하지만 이마는 분노를 담고 있지. 그는 원래 조정의 관상감이었다고 합니다. 왕 앞에 앉아 장차 대권을 이을 자의 관상을 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 정치 싸움에 휘말려 유배를 당했고 이후 풀려났지만 다시는 조정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숨긴 채 백성들의 얼굴을 보고 쌀 몇 대를 받으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짙은 안개가 골목을 덮은 가운데 낡은 집신을 끈 한 젊은 사내가 유염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그는 25쯤 되어 보이는 강한 눈매의 사내였으며 누런 베옷에는 피가 말라붙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문을 두드린 사내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상가님이 맞으십니까? 유염은 문을 열지 않은 채 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이마에 자국이 새로 생겼으니 곤장을 맞았겠구나. 사내는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맞습니다. 며칠 전부터 도망자 신세입니다. 하지만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제 얼굴을 봐주십시오. 유염은 천천히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빛이 사내의 얼굴을 향하는 순간 바람이 한번 스르륵 불었습니다. 그는 사내의 눈과 입, 귀와 이마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발자국 물러서며 부채로 턱을 만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입꼬리는 곱고 미간은 진실을 품었으며 눈은 왕의 기운을 담고 있구나. 사내는 멍하니 유염을 바라봤습니다. 왕이란 저는 고작 한성부 마전의 하급 관원일 뿐입니다. 유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의 내 삶이 어떻든 너는 권좌에 설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다. 하지만 그는 시선을 더듬다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칼을 향해 있구나. 지금 이대로라면 너는 억울하게 죽을 팔자다.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유염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이름은 단목입니다. 관노 살해죄를 썼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저 현장을 지나던 죄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죽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유염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문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너의 운명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돌아가거라. 관상은 운명을 말해줄 뿐 구원은 아닐세. 문이 다시 닫혔고 단목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눈처럼 흩날리는 안개 속에서 서성였습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고함 소리와 군졸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단목은 잡혀 끌려갔고 유염은 조용히 창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무엇인가 깊은 슬픔과 예감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사흘 뒤 한성부 형조의 마당에선 곤장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피비린내가 나무 틈을 타고 퍼졌고 군졸들은 마른 침을 삼킨 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곤장을 맡고 있던 이는 단목이었습니다. 그는 등에 20대 가까이 곤장을 맞고도 이를 악물고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피가 등줄기를 따라 흘렀고 살점이 옷과 함께 찢겨 나갔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흐리지 않았고
그를 신문하던 포청의 종사관은 그 눈빛을 꺼림칙하게 여겼습니다. 아직도 아니라고 하느냐? 관노의 시신 옆에서 내 칼이 발견됐다. 눈 감고 인정만 하면 곱게 죽을 것이다. 그날 저는 고을 마당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사람들 소리에 달려갔을 뿐입니다. 그 관노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군졸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용한 관상가에게 왕의 얼굴이랍디다. 저놈이 지금은 왕이 아니라 형틀 위 죄인인데 말이요. 그 말에 옆에 군졸들이 킥킥 웃었지만 단목은 아무 말 없이 피범벅이 된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그 순간 종사관은 다른 문서를 하나 펴들고 말했습니다. 허나 이게 더 재미있군. 관노 살해뿐 아니라 영모자와 관계가 있었다지. 그 말에 단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모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종사관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너를 도운 자가 누구더라? 관상가 유염이라던가. 그 자가 예전에도 조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라는 보고가 올라왔다. 단목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간 그가 유염을 찾았던 일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말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 너는 아직 너의 운명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그 말이 마치 지금의 상황을 예언이라도 한 듯 가슴속에서 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북촌의 허름한 초가집에선 유염이 마루에 앉아 관상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붓그댄 붉은 먹이 흐르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칼날은 눈에서 자라지 않는다. 진실은 눈동자가 아니라 망설이는 손끝에서 드러난다. 그 순간 대문이 벌컥 열리며 군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성부의 포도대장 정방이라는 자가 앞에 나섰습니다. 관상가 유염, 조정의 명에 따라 체포하겠노라. 유염은 붓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죄로 날 잡으시려는 겁니까? 너는 10여 년 전에도 영모 도모자와 가까웠고 이번엔 영모 혐의자 단목과 내통했다. 조정의 안정을 위협한 자로 명을 받았노라. 유염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허탈한 듯 한숨처럼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관상만 본 것이 죄라면 하늘도 죄인일 것입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도포를 입은 채 조용히 마당을 걸어나갔고 그의 집 앞엔 이미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몇몇은 돌멩이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침을 뱉었습니다. 그자가 백성들 눈길을 망쳤다더라. 사람 인생을 멋대로 말하더니 결국 제 꼴은 저 모양이냐. 말 한마디로 운명을 바꾼다더니 제 운명 하나도 못 바꿨군. 유염은 한마디 말 없이 그 비난을 묵묵히 들으며 걸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 길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의 발걸음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붉은 깃발과 쇠사슬 소리가 퍼졌습니다. 이날 관상가 유염은 영모의 죄인으로 한성부로 압송되었습니다. 형조의 옥사는 어둡고 눅눅했습니다. 해는 떠 있었지만 이곳엔 햇살이 한 줄기도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쇠사슬과 물비린내, 곰팡이 내염이 뒤섞인 그곳의 유염은 두 다리를 묶인 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형 집행도들이 걸려 있었고 가끔씩 울리는 북소리가 마치 뼛속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염은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포졸 하나가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저 노인 말입니다. 한때는 임금 얼굴도 봤다더군요. 지금은 그 얼굴로 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는 건 죽음뿐이지. 관상도 소용없어졌겠지. 그들은 쿡쿡 웃으며 유염을 지나쳤습니다. 같은 시각 형장 한편에선 단목이 사형수 복장으로 끌려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여전히 곤장의 상처가 붉게 남아 있었고 손은 묶인 채였으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를 죄수명부에 적던 이방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살인의 죄도 모자라 영모자와 친했구나. 인생을 참 요란하게 마감하는구나. 단목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형장 맞은편 언덕 위로 향해 있었습니다. 거기 관상가 유염이 마차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포를 입은 채였고 죄인처럼 끌려왔지만 자세만큼은 여느 관직자와 다름없었습니다. 군졸들이 그를 밀쳤지만 유염은 흔들리지 않고 발을 옮겼습니다. 단목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오셨군요. 포박된 두 사람이 같은 형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거짓을 읽은 죄인, 다른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한 죄인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성부 판관이 단상 위에 오르며 선포했습니다. 영모자 내통 혐의, 관상으로 백성의 마음을 어지럽힌 유염, 그리고 관노 살해 혐의자 단목. 이 두 죄인을 오늘부로 공개 신문하며 명이 떨어지면 처형을 집행한다. 사람들이 웅성이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에서 소문을 듣고 모인 백성들 중엔 유염에게 관상을 받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나도 저 양반한테 얼굴 봤었어. 장사길이 열린다더니 진짜 장사 망했어. 입만 살아선. 저놈들 죄다 거짓이야. 관상이니 뭐니 다 사기야. 그 소리에 유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화가 나 있었고 누군가는 불안해 보였으며 어떤 이는 단지 심심풀이 눈으로 이곳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누구의 얼굴에도 죄는 없었소. 다만 눈을 감고 살아온 자들의 마음이 죄였을 뿐이요. 형장 구석에서 단목은 유염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관상가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저 같은 놈을 보아주신 것을요. 유염은 단목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너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네. 그러나 지금도 늦진 않았네. 진실은 얼굴보다 더딜 뿐이야. 그 말이 끝나자 멀리서 북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사형 집행의 예고였습니다. 유염과 단목, 두 사람은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고요히 불고 하늘은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눈앞의 형틀 위에서 맞닿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북소리가 3차례 울린 뒤 형장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단목과 유염, 두 죄인이 나무 형틀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관은 명을 내리기 전 절차상 마지막 문답을 시작했습니다. 단목.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저는 죄가 없습니다. 피 묻은 칼은 제 것이 맞지만 그날은 마을 통행로를 따라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관노를 찌른 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도망쳤을 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는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유염. 너는 관상으로 백성을 미혹시키고 영모의 잔재와 내통한 자다. 지금도 너의 말을 믿는 자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는가? 유염은 고요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고통, 분노와 후회를 보았고 무엇보다 그 얼굴 너머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판관도 순간 펜을 멈추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사람의 운명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잊고 살아온 본래의 얼굴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단목을 보았습니다. 이 사내는 죄인의 눈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작이군. 죽을 때까지 남못된 얼굴만 보는 자야. 그대의 말로 사람 하나 살릴 수 있다면 그 또한 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니 조용히 죽음을 맞을 준비나 하시게.
형리가 단목을 형틀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거칠게 무릎이 땅에 끌렸고 옷은 이미 더러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무거워졌고 바람은 등 뒤에서 서서히 불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염의 눈이 형장 바깥을 가로지르던 어떤 인물 하나에 멈추었습니다. 검은 갓을 눌러쓴 잘 차려입은 양반 한 명이 군중 틈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단목이 아니라 다른 죄수를 곁눈질하고 있었습니다. 유염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자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기 저자를 붙잡으시오. 그자의 눈썹은 허둥대며 뺨에 뜨거운 기운이 일어났고 입술은 다쳤지만 턱은 말을 숨기고 있어. 저자가 살인의 상을 가졌소. 그 외침에 형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근거로? 유염은 힘겨운 몸을 일으켜 섰습니다. 나는 40년을 얼굴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확실히 말할 수 있소? 그자는 살인을 저질렀으며 지금 이 순간도 들키지 않기를 바라며 떨고 있습니다. 그때 지목된 사내가 갑자기 도망치듯 뒤로 몸을 돌렸습니다. 군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그는 몇 걸음도 못 가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그는 괴성을 지르며 외쳤습니다. 내가 그놈을 죽였소. 내 누이를 욕보이려 했소. 난 정당한 벌을 준 것이오. 사람들이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선 어떤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관노는 제 오라버니입니다. 단목이 아닙니다. 그날 밤 이자가 술에 취해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발 이 말을 믿어주십시오. 형장은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판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군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유염은 다시 무릎을 꿇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때로 입보다 정직합니다. 그 말은 마치 죽음 직전 누군가 남기는 마지막 문장처럼 형장 위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형장은 온통 정적이었습니다. 도망치려다 붙잡힌 사내는 얼굴을 감싼 채 울부짖었고 곁에 있던 여인은 관노의 누이임을 밝히며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제발 제 오라버니의 억울함을 밝혀주십시오. 죽은 오라버니는 단목에게 해를 입힌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건 저자가. 내가 그 자를 죽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자가 먼저 판관은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단호히 외쳤습니다. 그만하라. 진범이 스스로 자백했고 결정적인 증언도 확보됐다. 단목은 석방하라. 형장에 울려 퍼지던 긴장감이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군졸들은 다급히 단목의 포박을 풀었고 그를 잡아 끌던 형리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단목은 풀려난 몸으로 천천히 형틀 아래로 내려오며 유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말로 다 담기지 않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관상가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유염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건 내 눈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려는 용기였지. 나는 단지 조금 일찍 그 얼굴을 본 것뿐이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목숨을 건 시간을 공유한 자들끼리만 알 수 있는 고유한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형장의 소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판관은 다시 단상에 올라선 채 명을 내렸습니다. 단목은 즉시 석방하되 유염은 여전히 관상으로 백성의 마음을 어지럽힌 죄를 물어야 하므로 조정의 명에 따라 형에 처할 것이다. 단목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범도 밝혀졌고 이분은 그 진실을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그건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일일 뿐 조정은 이자가 관상이라는 이름으로 감히 죄인의 생사에 관여한 죄를 더 무겁게 보고 있다. 그럼 진실을 말한 자가 죽고 거짓으로 권력을 지키려는 자가 사는 겁니까? 유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단목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노는 내 얼굴을 흐리게 할 것이다. 진실은 결국 누군가의 가슴에 남는다. 그걸로도 충분하네. 그날 유염은 형장에서 끌려 내려졌고 다시 한성부 옥사로 끌려갔습니다. 단목은 혼자 형장에 남겨진 채 허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마지막까지 유염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 양반에게 아내의 생사까지 맞춰진 적이 있었지. 저 눈은 분명히 속을 꿰뚫는 눈이었어. 입은 거짓을 말해도 얼굴은 거짓말을 못한다지. 우리가 너무 쉽게 손가락질했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런 말들은 어디까지나 조용한 탄식이었고 그 누구도 유염을 끌고 가는 포졸들의 발길을 멈추진 못했습니다. 며칠 뒤 유염은 사형 선고를 받고 형을 기다리는 마지막 방, 침묵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은 조정에서도 가장 고요한 방으로 불렸으며 그 안에서 죄인들은 스스로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유염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에 손을 댄 채 아주 조용히 사람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관상으로 살려낸 자들, 관상으로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벽에 손가락으로 조용히 글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종이와 같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주름과 얼룩을 남긴다. 그러나 그 모든 흔적조차 아름다운 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리라. 형조의 침묵방, 창 없는 돌담 속 조용한 방 한 칸 그 안에 유염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등을 돌벽에 기댄 채 아무런 저항도 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도포 자락 아래로 들이운 손은 마치 오래된 나뭇뿌리처럼 말라 있었고 눈가의 주름은 깊은 강물처럼 이마를 향해 흘러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관상을 물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볼 얼굴도 말할 운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염은 혼잣말처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처음으로 내 얼굴을 본다. 그는 부채 끝을 손에 쥔 채 자신의 미간을 짚어보았습니다. 눈동자는 침착하나 먼 곳만을 보았고 이마는 곱고 단단하나 고집으로 벽을 세웠으며 코끝엔 인연을 자른 바람이 스쳤고 입술은 말보다 침묵으로 진실을 덮었구나. 그는 이내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내가 많이 봐왔으나 나는 한 번도 내 얼굴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없었지. 내 얼굴은 어떤가? 죄인인가? 구도자인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바람 같은가? 그 순간 바깥에서 작은 바람이 문틈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침묵방은 바람조차 드물게 드는 곳이라 그것마저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 아직은 남아있구나. 누군가의 기운? 그 시각 한양 대궐 앞, 단목은 피 묻은 옷 위에 겉옷 하나를 걸친 채 대궐 계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위의 경비군들이 그의 행색을 보고 다가오며 외쳤습니다. 지금 뭘 하느냐? 당장 대궐 앞을 비켜라. 하지만 단목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땅에 박으며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걸렸습니다. 그분은 진범을 가려냈고 무고한 이를 살렸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목숨을 담보로 상소를 올리려 합니다. 관직도 없는 자가 백성 신분으로 대궐 앞에서 무릎 꿇고 상소를 청하는 것은 곧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단목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얼굴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죄가 된다면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일도 죄가 될 것입니다. 며칠 후 임금의 어저 앞에 단목의 상소문이 올라갔습니다. 붓글씨로 꾹꾹 눌러 쓴 그 글에는 처절한 목소리와 유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보다 먼저 얼굴을 읽었고 칼보다 먼저 진심을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조정과 백성을 위한 눈을 가졌던 이입니다. 그런 눈을 우리는 지금 눈을 감고 버리려 합니다. 임금은 상소문을 끝까지 읽은 뒤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시야엔 오래전 유염이 임금의 얼굴을 보며 남긴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전하의 눈은 백성을 향하고 있으나 귀는 권세를 향하고 있사옵니다. 그 말이 지금 그의 마음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형조 침묵방, 유염은 마룻바닥에 조용히 누워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은 아주 잔잔했고 그의 표정은 처음으로 무거움이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잠이 든 듯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읽고 있는 사람처럼 입꼬리가 살짝 올라 있었습니다. 그때 침묵방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유염 어르신. 호흡이 가쁜 단목이 달려왔고 뒤이어 한성부 관리가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사면이 내려졌소. 유염은 풀려날 것이며 다시는 관상으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교지가 떨어졌소. 단목은 눈가에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상가님, 당신이 제게 말한 대로였습니다. 진실은 더뎠지만 결국 왔습니다. 그 말에 유염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힘겹게 숨을 들이켰고 그리고는 아주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늦게 오는 법이네. 그 후 봄이 막 들어선 한양 북촌. 그 골목 끝 허름한 초가집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 위에 걸려있던 관상이라는 붓글씨 표찰은 누군가에 의해 조용히 떼어져 마루 아래로 내려져 있었습니다. 유염은 그 표찰을 마당 한쪽에 묻고 조용히 손을 털었습니다. 그의 눈엔 이전과 같은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연못처럼 고요하고 오래된 비단처럼 부드럽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부채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겠네? 그날 저녁, 단목은 겉옷을 걷고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고 옷자락은 흙먼지로 얼룩졌습니다. 그는 이제 유염의 집에 머물며 식사를 챙기고 마당을 쓸고 장작불을 피워 따뜻한 물을 데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염이 마루에 앉아 조용히 차를 끓이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장터에 다녀왔나? 예, 그런데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그럴 줄 알고 도포를 갈아입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늘 기업보다 구경을 좋아하니까. 어제 누가 죽었는지보다 오늘 누가 넘어졌는지가 더 궁금하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사람 얼굴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엔 겉모습만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 눈빛, 그걸 읽으려 애쓰게 됩니다. 유염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관상을 배운 게 아니라 마음을 본 거지. 진실을 향해 간자는 눈보다 마음을 먼저 쓰게 되네? 며칠 뒤, 한 노파가 허리를 굽힌 채 초가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그 관상가 노인 계십니까? 제 아들이 사흘째 집에 돌아오질 않아서. 단목이 먼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유염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서 그 얼굴을 봐드리게. 제가요. 그대는 이제 눈이 아니라 귀와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이가 되었으니 그 어머니의 얼굴엔 이미 답이 있을 것이네. 단목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조용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염은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엔 별이 떠 있었고 창호지에 비친 그의 얼굴은 이제 관상가가 아닌 평범한 한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자신의 볼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이제야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구나.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채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 부채 안엔 아무런 관상 도식도 기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흰 종이 위에 손글씨 하나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거울이지만 마음은 등불이다. 그는 부채를 접어들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편에서 단목이 작은 등불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서 마주 섰습니다. 스승님, 내일은 어디로 가볼까요? 장터로 가세. 관상을 본다는 간판은 내려졌지만 사람을 마주하는 자리는 아직 많을 테니 그 밤, 초가집의 등불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운명을 점치는 불빛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유영과 단목은 동네 장터를 찾았습니다. 장터는 풍물소리와 호객의 외침으로 북적였고, 아이들은 엿장수 뒤를 따르며 웃음소리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가운데 단 하나의 정적이 앉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장터 끄트머리 오래된 헛간 옆 평상 위에 검은 치마저고리를 입은 젊은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도 없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으며 그 누구의 물음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텅 빈 대나무 바구니 하나를 앞에 두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유염은 그녀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스승님? 저 여인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상인들이 수군거리더군요. 웃지 않는 여인이라 불린답니다. 그 여인은 웃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울지 않으려 버티는 얼굴이네. 그들은 장터의 끝자락에 자리를 깔고 연몇 조각과 죽통차를 펼쳤습니다. 잠시 후 그 여인이 유염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고 아주 조심스레 그녀가 다가와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유염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차를 따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차는 눈물보다 뜨겁지 않으니 마셔도 괜찮을 겁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습니다. 찻김이 얼굴 가까이 올라오자 그녀의 눈가에 미세하게 떨리는 기운이 일었습니다. 스승님, 저 여인은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입니까? 관상을 보셨습니까? 관상이 아니라 침묵을 보았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눈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그녀의 입은 닫혔지만 눈은 계속 말을 걸고 있어. 그녀의 미간엔 자식 잃은 슬픔이 맺혀 있고 입꼬리는 수척한 채 안으로 말려 들어갔으니 슬픔이 제 몸 안으로 깊이 내려앉은 얼굴이네. 그날 오후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바구니에 작은 하얀 천 조각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그 천엔 손바느질로 작은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묻었습니다. 입을 닫은 지 그날부터입니다. 말이 없어도 세상에 울음보다 더 큰 고백이 있군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는 것이다. 말은 거짓을 담지만 얼굴은 끝내 감정을 숨기지 못하니까.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엿을 조용히 마루 끝에 놓았습니다. 이 엿 한 조각이 그녀의 잊힌 단맛이 되기를. 며칠 후 그 여인은 다시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바구니 안에 작은 꽃다발이 들어있었고 그녀는 단목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 조선 중기 한양 북촌 골목, 기와집들 사이에 허름한 초가 한 채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주변의 어느 집보다 조용하고 기묘한 기운이 감도는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눈 없는 집이라 불렀습니다. 창호지문에는 작은 구멍 하나 없이 굳게 닫혀 있었고 대문에는 관상이라는 글자 하나만 붓으로 비스듬히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유염이라 불리는 백발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염은 이른을 바라보는 마른 체형의 사내였습니다. 눈썹은 희고 길었으며 눈두덩은 깊게 꺼져 그 속에 박힌 눈동자는 무언가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언제나 검은 도포 차림이었고 손에는 오래된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고 무언가를 볼 때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눈이 고요하구나. 하지만 이만한 분노를 담고 있지. 그는 원래 조정의 관상감이었다고 합니다.
왕 앞에 앉아 장차 대권을 이을 자의 관상을 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 정치 싸움에 휘말려 유배를 당했고 이후 풀려났지만 다시는 조정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숨긴 채 백성들의 얼굴을 보고 쌀 몇 대를 받으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짙은 안개가 골목을 덮은 가운데 낡은 집신을 끈 한 젊은 사내가 유염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그는 25쯤 되어 보이는 강한 눈매의 사내였으며 누런 베옷에는 피가 말라붙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문을 두드린 사내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상가님이 맞으십니까? 유염은 문을 열지 않은 채 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이마에 자국이 새로 생겼으니 곤장을 맞았겠구나. 사내는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맞습니다. 며칠 전부터 도망자 신세입니다. 하지만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제 얼굴을 봐주십시오. 유염은 천천히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빛이 사내의 얼굴을 향하는 순간 바람이 한번 스르륵 불었습니다. 그는 사내의 눈과 입, 귀와 이마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발자국 물러서며 부채로 턱을 만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입꼬리는 곱고 미간은 진실을 품었으며 눈은 왕의 기운을 담고 있구나. 사내는 멍하니 유염을 바라봤습니다. 왕이란 저는 고작 한성부 마전의 하급 관원일 뿐입니다. 유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의 내 삶이 어떻든 너는 권좌에 설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다. 하지만 그는 시선을 더듬다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칼을 향해 있구나. 지금 이대로라면 너는 억울하게 죽을 팔자다.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유염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이름은 단목입니다. 관노 살해죄를 썼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저 현장을 지나던 죄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죽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유염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문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너의 운명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돌아가거라. 관상은 운명을 말해줄 뿐 구원은 아닐세. 문이 다시 닫혔고 단목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눈처럼 흩날리는 안개 속에서 서성였습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고함 소리와 군졸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단목은 잡혀 끌려갔고 유염은 조용히 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무엇인가 깊은 슬픔과 예감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사흘 뒤 한성부 형조의 마당에선 곤장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피비린내가 나무 틈을 타고 퍼졌고 군졸들은 마른 침을 삼킨 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곤장을 맡고 있던 이는 단목이었습니다. 그는 등에 20대 가까이 곤장을 맡고도 이를 악물고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피가 등줄기를 따라 흘렀고 살점이 옷과 함께 찢겨 나갔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흐리지 않았고 그를 신문하던 포청의 종사관은 그 눈빛을 꺼림칙하게 여겼습니다. 아직도 아니라고 하느냐? 관노의 시신 옆에서 내 칼이 발견됐다. 눈 감고 인정만 하면 곱게 죽을 것이다. 그날 저는 고을 마당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사람들 소리에 달려갔을 뿐입니다. 그 관노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군졸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용한 관상가에게 왕의 얼굴이랍디다. 저놈이 지금은 왕이 아니라 형틀 위 죄인인데 말이요. 그 말에 옆에 군졸들이 킥킥 웃었지만 단목은 아무 말 없이 피범벅이 된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그 순간 종사관은 다른 문서를 하나 펴들고 말했습니다. 허나 이게 더 재미있군. 관노 살해뿐 아니라 영모자와 관계가 있었다지. 그 말에 단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모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종사관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너를 도운 자가 누구더라? 관상가 유염이라던가. 그자가 예전에도 조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라는 보고가 올라왔다. 단목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간 그가 유염을 찾았던 일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말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 너는 아직 너의 운명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그 말이 마치 지금의 상황을 예언이라도 한 듯 가슴속에서 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북촌의 허름한 초가집에선 유염이 마루에 앉아 관상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붓그댄 붉은 먹이 흐르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칼날은 눈에서 자라지 않는다. 진실은 눈동자가 아니라 망설이는 손끝에서 드러난다. 그 순간 대문이 벌컥 열리며 군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성부의 포도대장 정방이라는 자가 앞에 나섰습니다. 관상가 유염, 조정의 명에 따라 체포하겠노라. 유염은 붓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죄로 날 잡으시려는 겁니까? 너는 10여 년 전에도 영모 도모자와 가까웠고 이번엔 영모 혐의자 단목과 내통했다. 조정의 안정을 위협한 자로 명을 받았노라. 유염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허탈한 듯 한숨처럼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관상만 본 것이 죄라면 하늘도 죄인일 것입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도포를 입은 채 조용히 마당을 걸어나갔고 그의 집 앞엔 이미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몇몇은 돌멩이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침을 뱉었습니다. 그자가 백성들 눈길을 망쳤다더라. 사람 인생을 멋대로 말하더니 결국 제 꼴은 저 모양이냐. 말 한마디로 운명을 바꾼다더니 제 운명 하나도 못 바꿨군. 유염은 한마디 말 없이 그 비난을 묵묵히 들으며 걸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 길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의 발걸음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붉은 깃발과 쇠사슬 소리가 퍼졌습니다. 이날 관상가 유염은 역모의 죄인으로 한성부로 압송되었습니다. 형조의 옥사는 어둡고 눅눅했습니다. 해는 떠 있었지만 이곳엔 햇살이 한 줄기도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쇠사슬과 물비린내, 곰팡이 내염이 뒤섞인 그곳의 유염은 두 다리를 묶인 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형 집행도들이 걸려 있었고 가끔씩 울리는 북소리가 마치 뼛속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염은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포졸 하나가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저 노인 말입니다. 한때는 임금 얼굴도 봤다더군요. 지금은 그 얼굴로 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는 건 죽음뿐이지. 관상도 소용없어졌겠지. 그들은 쿡쿡 웃으며 유염을 지나쳤습니다. 같은 시각 형장 한편에선 단목이 사형수 복장으로 끌려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여전히 곤장의 상처가 붉게 남아 있었고 손은 묶인 채였으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를 죄수명부에 적던 이방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살인의 죄도 모자라 영모자와 친했구나. 인생을 참 요란하게 마감하는구나. 단목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형장 맞은편 언덕 위로 향해 있었습니다. 거기 관상가 유염이 마차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포를 입은 채였고 죄인처럼 끌려왔지만 자세만큼은 여느 관직자와 다름없었습니다. 군졸들이 그를 밀쳤지만 유염은 흔들리지 않고 발을 옮겼습니다. 단목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오셨군요. 포박된 두 사람이 같은 형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거짓을 읽은 죄인, 다른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한 죄인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성부 판관이 단상 위에 오르며 선포했습니다. 영모자 내통 혐의, 관상으로 백성의 마음을 어지럽힌 유염.
그리고 관노 살해 혐의자 단목. 이 두 죄인을 오늘부로 공개 신문하며 명이 떨어지면 처형을 집행한다. 사람들이 웅성이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에서 소문을 듣고 모인 백성들 중엔 유염에게 관상을 받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나도 저 양반한테 얼굴 봤었어. 장사길이 열린다더니 진짜 장사 망했어. 입만 살아선. 저놈들 죄다 거짓이야. 관상이니 뭐니 다 사기야. 그 소리에 유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화가 나 있었고 누군가는 불안해 보였으며 어떤 이는 단지 심심풀이 눈으로 이곳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누구의 얼굴에도 죄는 없었소. 다만 눈을 감고 살아온 자들의 마음이 죄였을 뿐이요. 형장 구석에서 단목은 유염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관상가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저 같은 놈을 보아주신 것을요. 유염은 단목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너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네. 그러나 지금도 늦진 않았네. 진실은 얼굴보다 더딜 뿐이야. 그 말이 끝나자 멀리서 북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사형 집행의 예고였습니다. 유염과 단목, 두 사람은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고요히 불고 하늘은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눈앞의 형틀 위에서 맞닿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북소리가 3차례 울린 뒤 형장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단목과 유염, 두 죄인이 나무 형틀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관은 명을 내리기 전 절차상 마지막 문답을 시작했습니다. 단목.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저는 죄가 없습니다. 피 묻은 칼은 제 것이 맞지만 그날은 마을 통행로를 따라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관노를 찌른 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도망쳤을 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는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유염. 너는 관상으로 백성을 미혹시키고 영모의 잔재와 내통한 자다. 지금도 너의 말을 믿는 자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는가? 유염은 고요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고통, 분노와 후회를 보았고 무엇보다 그 얼굴 너머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판관도 순간 펜을 멈추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사람의 운명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잊고 살아온 본래의 얼굴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단목을 보았습니다. 이 사내는 죄인의 눈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작이군. 죽을 때까지 남못된 얼굴만 보는 자야. 그대의 말로 사람 하나 살릴 수 있다면 그 또한 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니 조용히 죽음을 맞을 준비나 하시게. 형리가 단목을 형틀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거칠게 무릎이 땅에 끌렸고 옷은 이미 더러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무거워졌고 바람은 등 뒤에서 서서히 불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염의 눈이 형장 바깥을 가로지르던 어떤 인물 하나에 멈추었습니다. 검은 갓을 눌러 쓴 잘 차려입은 양반 한 명이 군중 틈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단목이 아니라 다른 죄수를 곁눈질하고 있었습니다. 유염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자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기 저자를 붙잡으시오. 그자의 눈썹은 허둥대며 뺨에 뜨거운 기운이 일어났고 입술은 닫혔지만 턱은 말을 숨기고 있소. 저자가 살인의 상을 가졌소. 그 외침에 형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근거로? 유염은 힘겨운 몸을 일으켜 섰습니다.
나는 40년을 얼굴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확실히 말할 수 있소? 그자는 살인을 저질렀으며 지금 이 순간도 들키지 않기를 바라며 떨고 있습니다. 그때 지목된 사내가 갑자기 도망치듯 뒤로 몸을 돌렸습니다. 군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그는 몇 걸음도 못 가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그는 괴성을 지르며 외쳤습니다. 내가 그놈을 죽였소. 내 누이를 욕보이려 했소. 난 정당한 벌을 준 것이오. 사람들이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선 어떤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관노는 제 오라버니입니다. 단목이 아닙니다. 그날 밤 이자가 술에 취해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발 이 말을 믿어주십시오. 형장은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판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군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유염은 다시 무릎을 꿇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때로 입보다 정직합니다. 그 말은 마치 죽음 직전 누군가 남기는 마지막 문장처럼 형장 위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형장은 온통 정적이었습니다. 도망치려다 붙잡힌 사내는 얼굴을 감싼 채 울부짖었고 곁에 있던 여인은 관노의 누이임을 밝히며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제발 제 오라버니의 억울함을 밝혀주십시오. 죽은 오라버니는 단목에게 해를 입힌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건 저자가. 내가 그 자를 죽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자가 먼저 판관은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단호히 외쳤습니다. 그만하라. 진범이 스스로 자백했고 결정적인 증언도 확보됐다. 단목은 석방하라. 형장에 울려 퍼지던 긴장감이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군졸들은 다급히 단목의 포박을 풀었고 그를 잡아 끌던 형리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단목은 풀려난 몸으로 천천히 형틀 아래로 내려오며 유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말로 다 담기지 않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관상가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유염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건 내 눈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려는 용기였지. 나는 단지 조금 일찍 그 얼굴을 본 것뿐이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목숨을 건 시간을 공유한 자들끼리만 알 수 있는 고유한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형장의 소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판관은 다시 단상에 올라선 채 명을 내렸습니다. 단목은 즉시 석방하되 유염은 여전히 관상으로 백성의 마음을 어지럽힌 죄를 물어야 하므로 조정의 명에 따라 형에 처할 것이다. 단목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범도 밝혀졌고 이분은 그 진실을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그건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일일 뿐 조정은 이자가 관상이라는 이름으로 감히 죄인의 생사에 관여한 죄를 더 무겁게 보고 있다. 그럼 진실을 말한 자가 죽고 거짓으로 권력을 지키려는 자가 사는 겁니까? 유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단목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노는 내 얼굴을 흐리게 할 것이다. 진실은 결국 누군가의 가슴에 남는다. 그걸로도 충분하네. 그날 유염은 형장에서 끌려 내려졌고 다시 한성부 옥사로 끌려갔습니다. 단목은 혼자 형장에 남겨진 채 허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마지막까지 유염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 양반에게 아내의 생사까지 맞춰진 적이 있었지. 저 눈은 분명히 속을 꿰뚫는 눈이었어. 입은 거짓을 말해도 얼굴은 거짓말을 못한다지. 우리가 너무 쉽게 손가락질했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런 말들은 어디까지나 조용한 탄식이었고 그 누구도 유염을 끌고 가는 포졸들의 발길을 멈추진 못했습니다. 며칠 뒤
유염은 사형 선고를 받고 형을 기다리는 마지막 방, 침묵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은 조정에서도 가장 고요한 방으로 불렸으며 그 안에서 죄인들은 스스로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유염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에 손을 댄 채 아주 조용히 사람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관상으로 살려낸 자들, 관상으로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벽에 손가락으로 조용히 글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종이와 같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주름과 얼룩을 남긴다. 그러나 그 모든 흔적조차 아름다운 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리라. 형조의 침묵방, 창 없는 돌담 속 조용한 방 한 칸 그 안에 유염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등을 돌벽에 기댄 채 아무런 저항도 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도포 자락 아래로 들이운 손은 마치 오래된 나뭇뿌리처럼 말라 있었고 눈가의 주름은 깊은 강물처럼 이마를 향해 흘러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관상을 물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볼 얼굴도 말할 운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염은 혼잣말처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처음으로 내 얼굴을 본다. 그는 부채 끝을 손에 쥔 채 자신의 미간을 짚어보았습니다. 눈동자는 침착하나 먼 곳만을 보았고 이마는 곱고 단단하나 고집으로 벽을 세웠으며 코끝엔 인연을 자른 바람이 스쳤고 입술은 말보다 침묵으로 진실을 덮었구나. 그는 이내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내가 많이 봐왔으나 나는 한 번도 내 얼굴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궁금해 한 적이 없었지. 내 얼굴은 어떤가? 죄인인가? 구도자인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바람 같은가? 그 순간 바깥에서 작은 바람이 문틈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침묵방은 바람조차 드물게 드는 곳이라 그것마저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 아직은 남아있구나. 누군가의 기운? 그 시각 한양 대궐 앞, 단목은 피 묻은 옷 위에 겉옷 하나를 걸친 채 대궐 계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위의 경비군들이 그의 행색을 보고 다가오며 외쳤습니다. 지금 뭘 하느냐? 당장 대궐 앞을 비켜라. 하지만 단목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땅에 박으며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걸렸습니다. 그분은 진범을 가려냈고 무고한 이를 살렸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목숨을 담보로 상소를 올리려 합니다. 관직도 없는 자가 백성 신분으로 대궐 앞에서 무릎 꿇고 상소를 청하는 것은 곧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단목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얼굴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죄가 된다면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일도 죄가 될 것입니다. 며칠 후 임금의 어저 앞에 단목의 상소문이 올라갔습니다. 붓글씨로 꾹꾹 눌러 쓴 그 글에는 처절한 목소리와 유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보다 먼저 얼굴을 읽었고 칼보다 먼저 진심을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조정과 백성을 위한 눈을 가졌던 이입니다. 그런 눈을 우리는 지금 눈을 감고 버리려 합니다. 임금은 상소문을 끝까지 읽은 뒤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시야엔 오래전 유염이 임금의 얼굴을 보며 남긴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전하의 눈은 백성을 향하고 있으나 귀는 권세를 향하고 있사옵니다. 그 말이 지금 그의 마음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형조 침묵방, 유염은 마룻바닥에 조용히 누워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은 아주 잔잔했고 그의 표정은 처음으로 무거움이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잠이 든 듯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읽고 있는 사람처럼 입꼬리가 살짝 올라 있었습니다. 그때 침묵방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유염 어르신. 호흡이 가쁜 단목이 달려왔고 뒤이어 한성부 관리가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사면이 내려졌소. 유염은 풀려날 것이며
다시는 관상으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교지가 떨어졌소. 단목은 눈가에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상가님, 당신이 제게 말한 대로였습니다.